러시아의 황제를 뜻하는 단어 차르, 독일의 황제를 뜻하는 단어 카이저, 그리고 7월을 뜻하는 단어 줄라이. 이 세 단어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이름에서 기원했다는 건데요. 도대체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어떤 인물이길래 이름 자체가 황제를 뜻하는 단어가 되었을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기원전 81년 그리스 레스보스 섬에서 로마군 병사들이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당시 19살의 부관 카이사르도 있었는데요. 고귀한 귀족 출신인 그가 어째서 전쟁터에 있는 걸까요? 카이사르는 원래 로마의 부유한 귀족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내전에서 잘못된 편에 서는 바람에 그의 가문은 권력과 부를 모두 잃게 됩니다. 모든 부와 명예를 잃은 16살의 카이사르는 군대에 입대하는 것만이 가문의 명예를 회복할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카이사르 가문은 로마의 가장 오래된 귀족 가문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이 가문은 자신들이 로마의 창시자와 미의 여신 비너스의 혈통을 이어받았다고 주장했죠. 카이사르도 훗날 이러한 혈통을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자기 가문은 왕들의 신성함과 신들의 위엄을 모두 지니고 있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카이사르는 10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서서히 명성을 쌓아갔습니다. 그는 탁월한 전투 기술을 가진 병사였고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주목받았죠. 카이사르는 군복무 중 시민의 화관이라는 명예로운 훈장을 받기도 했는데 이는 전투 중 로마 시민의 목숨을 구한 병사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명예였습니다. 또한 그는 소아시아 밀레투스 전투에서 보여준 용맹함으로 성벽의 화관도 받았는데요. 이런 군사적 성취는 훗날 그가 병사들 사이에서 충성심을 얻는데 큰 도움이 되었죠. 카이사르의 삶에서 가장 흥미로운 에피소드 중 하나는 그가 젊은 시절 해적들에게 납치된 적이 있단 겁니다. 기원전 75년 25살의 카이사르는 한 섬으로 공부를 하러 가던 중 해적들에게 납치를 당합니다. 해적들은 그의 몸값으로 20달란트, 현재 원화 가치로 약 8억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하는데요. 그러나 카이사르는 오히려 화를 내며 내 몸값이 그것밖에 안 된다고? 20달란트는 무슨 50달란트는 받아야지 라고 소리치는데요. 뿐만 아니라 그는 납치 기간 동안 해적들을 하인처럼 대했고 자신의 시를 읽어주며 비평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내가 풀려나면 반드시 돌아와 너희를 모두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라며 협박했는데요. 해적들은 이를 농담으로 여겼지만 풀려난 카이사르는 정말로 함대를 모아와서는 약속대로 해적들을 잡아다 처형했습니다. 이 사건은 카이사르의 대담함과 자신감, 그리고 복수심을 잘 보여주는 일화로 유명하죠. 카이사르는 어린 시절부터 최고의 교사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의 연설 능력은 훗날 정치 무대에서 큰 장점이 되었죠. 카이사르는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말투로 대중을 사로잡았고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그의 연설문 중 일부는 오늘날까지도 라틴어 교육에서 모범 문장으로 사용될 정도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카이사르가 군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이미 막대한 빚을 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로마 귀족 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고 이를 위해 부자들에게서 돈을 빌렸죠. 카이사르가 이렇게 막대한 빚을 지면서까지 호화로운 생활을 한 이유는 바로 정치적 야망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정치 경력을 쌓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금이 필요했거든요. 그는 여러 행사와 게임을 후원하고 귀족들에겐 선물을, 그리고 유권자들에게는 뇌물을 주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썼습니다. 특히 35살 때 시장 감독관직을 맡았을 때는 로마 시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무려 320쌍의 검투사를 동원한 대규모 경기를 개최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로마의 공공건물과 신전을 자신의 돈으로, 아니 자기 빚으로 화려하게 장식하기도 했죠. 카이사르는 로마 시민들, 특히 평민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자기 돈으로 시민을 위해 왕창 써대는 정치인이라니 인기가 없을라야 없을 수가 없겠죠.
이러한 대규모 공공지출은 그의 인기를 높이는 데 성공했지만 재정적으로는 심각한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이때 카이사르에게 돈을 빌려준 주요 인물이 로마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인 크라수스로, 이러한 관계는 훗날 삼두 정치를 형성하는 기반이 되기도 했죠. 기원전 73년, 로마는 커다란 위기에 직면합니다. 검투사 스파르타쿠스가 이탈리아 남부에서 노예 반란을 일으킨 건데요. 반란군은 처음엔 고작 수십 명에 불과했지만 검투사 출신으로 이뤄진 탓에 연전연승을 거듭했고 순식간에 10만 명이 넘는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원로원은 계속해서 병력을 보냈지만 그럴수록 패전만 쌓일 뿐이었죠. 다급해진 원로원은 집정관 2명을 보냈으나 이들마저 패배하자 결국 로마 최고의 부자인 크라수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크라수스는 앞서 로마군의 패전을 교훈삼아 자신의 사비로 병사를 더 많이 모집해 약 4만의 군대를 동원합니다. 이때 크라수스의 부장 중엔 율리우스 카이사르도 있었죠. 하지만 크라수스도 결국 난관에 부딪히고 퇴각을 고려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카이사르가 과감한 전략을 제안하는데요. 적들이 방심한 틈을 타 새벽에 기습 공격을 하자는 거였죠. 카이사르의 군사적 천재성은 이때 처음으로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스파르타쿠스 군대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했어요. 반군은 대부분 군인이 아닌 훈련받지 않은 노예들로 구성되어 있었기에 야간 경계가 허술했죠. 카이사르는 세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하는 삼각 진영을 사용했는데 이는 훗날 카이사르의 전술 주특기가 됩니다. 위험한 작전이었지만 크라수스는 이 계획을 받아들였고 마침내 로마군은 스파르타쿠스를 처치하며 성공적으로 반란군을 진압해냅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살라리우스 전투예요. 그런데 전투가 끝난 후 크라수스는 기이한 명령을 하나 내립니다. 바로 생포한 반군 병사 6,000명을 전부 십자가에 매달아 로마로 가는 길에 십자가 길을 세우라는 건데요. 자신의 위대한 승리를 과시하고 도망친 반군 잔당에게 공포를 심어주기 위한 거였죠. 카이사르에게 이 전투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전공으로 인해 크라수스라는 강력한 후원자를 얻게 된 건데요. 크라수스는 로마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인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은광 채굴, 노예 거래를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했죠. 카이사르는 크라수스의 이 막대한 재정적 후원을 힘입어 정치적으로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반란군 진압을 성공으로 이끈 카이사르는 이후 정치적 입지를 다지며 기원전 63년 자신의 경력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 폰티펙스 막시무스, 번역하자면 최고 제사장이라는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이는 로마 종교의 최고 권위자로 종신직이었으며 국가 종교의식을 주관하고 신탁을 해석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졌는데요. 이 선거에서 카이사르는 자신보다 훨씬 노련한 두 정치인을 제치고 당선되었는데 이는 그의 정치적 영향력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종교적 권위는 후에 그가 신격화되는 발판이 되었으며 로마 황제들이 최고 제사장 직위를 계승하는 전통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죠. 카이사르는 신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라는 이 종교적 역할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카이사르는 정치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발견하는데요. 바로 크라수스와 폼페이우스의 대립을 이용하는 것이었죠.